오늘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2단원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울 주제는 세계의 선사 문화와 문명의 발생이고 교과서는 16쪽부터 19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 인류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약 390만 년 전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숭이와는 다르게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건 두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두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 18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모 에렉투스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0만 년 전 등장한 좀 더 진화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허리가 곧아지고 키도 더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점점 진화해 가면서 쓸 수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보다 점점 호모 사피엔스 때로 갈수록 뇌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뇌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겠죠.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뗀석기는 돌을 깨트려 만든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뗀석기로 사냥을 하고 과일 등을 따고 그걸 채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등 다양한 그 뗀석기를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라는 건데요.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만능 도구로 양쪽에 날을 가지고 있어서 양면 핵석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또는 채집 활동을 하면서 먹을 곳이 풍부한 곳을 향해 이동 생활하였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는 행동은 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냥과 채집은 정해져 있는 공간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다 보면 그 고기가 더 이상의 동물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과일을 채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잠시 머무르거나 막 지은 집인 막집을 지어서 생활하였습니다. 즉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공들여 지을 필요도 없었던 거겠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도 문화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겐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을 묻고 그 주변에 꽃 뿌리기 등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도 벽화나 조각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 벽화나 조각상은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고 다산, 즉 이때는 노동력이 많은 것이 훨씬 그 무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조각상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과 라스코의 동굴벽화입니다. 이것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인데요. 유난히 가슴과 배, 엉덩이 부분이 풍만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런 몸이 결국에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라스코의 동굴벽화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을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동물을 잘 사냥할 것인가, 사냥을 해야 되는 동물의 몸의 위치, 어디를 타격하면 사냥을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이런 동물을 벽에 그림으로써 이런 동물을 내일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다음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비해 신석기 시대에는
같은 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의 도구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도구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빙하기라는 추웠던 시기가 종료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작고 날쌘 동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둔탁한 도구로는 작고 날쌘 동물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돌을 갈아 만든 도구인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썼던 뗀석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간석기의 모습이겠죠? 생활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혁명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석기 혁명은 기존의 구석기 시대에 사냥과 채집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아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른다고 해서 여전히 채집과 사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채집과 사냥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쉬운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해서 움집이라는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거주했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한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모여 살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평등사회였습니다. 생산물은 다 같이 나누어 가지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를 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톡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확한 곡식이나 채집물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여기 스웨덴 토기와 그리스 토기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나라에는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애니미즘, 하나는 토테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태양이나 물 등 농경과 관련 있는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숭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림에 구름이나 해에게 얼굴이나 눈을 그려주는 경험이 있었죠? 그런 것도 어쩌면 애니미즘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의식이거든요. 그 다음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면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게 된 세계는 큰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신석기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문명의 특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유재산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걸 의미하고요.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일부가 공동체의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평등사회가 아닌 불평등사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석기 시대까지 돌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도구인 청동기라는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청동기를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기는 청동기 시대 때도 쓰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문자가 발명되게 되는데 이 문자는 세금을 걷거나 법률을 만들기 위해 문자가 발명된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집트 문명은 여기 나일강 근처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인도 문명은 겐지스강 근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근처에, 그리고 중국 문명은 여기 황하강 근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